예, 법학개론 5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민법 채권 총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권법의 의의를 보시면요. 실질적 의미의 채권법이 있고 형식적 의미의 채권법이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채권법이라 하면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을 말합니다. 채권관계라 하면 2인 이상의 특정인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법률 관계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채권법이라 하면 민법 제3편 채권편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민법 373조부터 766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편은 총칙이 되겠고요. 2편은 물권, 3편 채권, 4편 친족, 5편 상속이 되겠습니다. 채권의 의의를 보시면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특정인은요. 청구하는 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채권자라고 하고요. 그의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일정한 행위라는 것은요. 급부를 의미하겠습니다. 채권은 청구권적 성격을 띠고 있고요. 상대권입니다. 물권과 달리 배타성이 없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채권과 청구권은 유사하지만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대부분이지만 물권편에서 보신 것처럼 물권적 청구권도 존재합니다. 채권의 효력을 보면요. 대내적으로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소구력과 집행력이 있습니다. 청구력이라 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힘을 말합니다. 급부보유력이라 하면 채권의 목적이 되는 일정한 행위, 즉 급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소구력이라 하면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집행력이라 하면 채권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말합니다. 이것이 대내적 효력이 되겠고요. 채권의 대외적 효력을 보시면요.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한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채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을요, 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책임재산의 보존을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이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이라 하면 채무자의 채무자를요, 제3채무자라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채권자가 대신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라 하면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해를 강하는 사회 행위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의 효력으로서는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 효력으로서 소구력과 집행력이 있습니다. 채권 중에서요, 소송으로서 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소구할 수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의무는요, 본래급부 의무와 기타 의무가 있습니다. 본래급부 의무는요, 주된 의무가 있고 부수적 의무가 있습니다. 주된 급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요. 부수적 급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목적을 보시면요.
특정물 채권이 있고 종류 채권이 있고 금전 채권, 이자 채권, 선택 채권이 있습니다. 특정물 채권을 먼저 보시면요. 특정물 채권이라 하면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조문 344조에 보시면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일 때 채무자는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까지 특정물 채권의 채무자는 선관주의 의무로 특정물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62조에 보시면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일 때, 즉 특정물 채권의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물건을 인도하면은 그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상 인도 의무라고 합니다. 변제 장소와 관련해서요. 채무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특정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에 목적물이 있던 장소에서 변제를 하면 됩니다. 종류 채권의 경우에는요. 일정한 종류를 있는 것을 이행하는 것인데요. 종류 채권이 특정되는 시기는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종류 채권이 특정이 되고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행의 물건을 지정한 때에도 종류 채권이 특정이 됩니다. 종류 채권이 특정이 되면요. 그 특정의 효과로서 그 특정된 때로부터 특정된 물건은 채권이 목적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물 채권으로 변합니다. 특정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특정이 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이행 불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험부담을 한번 나중에 보실 텐데요.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계약 성립 이후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다. 이행부담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채권이라 하면요. 금전의 급불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금전채권의 종류에는요. 금액채권, 금종채권, 특정금전채권, 외화채권이 있습니다. 금액채권이라 하면 일정액의 금액을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고 금종채권이라 하면 일정한 종류의 통화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특정금전채권은 특정한 금전, 이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고 외화채권은 외국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39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가 무과실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은요. 법정 이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민법상 법정 이율은 연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채권이 있는데요. 이자채권이라면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이자라면요. 금전 기타 대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데 대한 대가가 되겠습니다. 원보채권이 주된 채권이라면 이자채권은 종된 채권이 될 수 있고요.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독립성이 있습니다. 이율에서는 이제 법정 이율이 있는데요. 법이 정한 이율입니다. 민법상은 연 5%가 되겠고요. 상사 이율은 연 6%가 되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이율에 대해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선택 채권은요,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채권입니다. 선택적 급부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 채권이 특정되는 경우는 선택권을 행사해서 특정될 수가 있고요.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채권이 생겼을 경우에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조문을 보시면요. 제3편 채권, 제1장 충칙, 제1절 채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373조에 보시면요. 금전으로 가액을 선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물이 금전으로 가액을 선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374조에 보면 특정 인도 채무자는 인도시까지 선량한 가해자의 주의로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75조 종류채권이라고 보면요. 종류채권에서 성질이나 의사표시에서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면 됩니다. 종류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한 물건을 지정한 때 그때로부터 특정 채권이 됩니다. 376조에 보면요. 금전채권이 나옵니다.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변제기에 그 약정한 통화가 강제 통용을 상실하면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면 됩니다. 377조는 금전채권 중에서도 외화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요. 378조 동전이라 하면요. 370 바로 앞에 있는 조문과 조문 제목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럼 외화채권이 되겠습니다. 379조 법정이율 금전채권의 법정이율은요. 민사채권은 연 5%가 되고요. 상사채권은 연 6%가 되겠습니다. 380조에 보면 선택채권이 되겠습니다.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 선택하는 것일 경우에 약정이 없다면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선택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요. 그 기간 내에 선택권자가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됩니다. 선택권 행사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선택을 최고합니다.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선택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 행사에 의해서 특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선택할 수 있는 채권 중에 일부가 이행이 불능으로 됨으로 인해서 선택하기 잔존한 것에 선택이 특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요. 그 효력은 채권 발생 시로 소급합니다. 제2절부터는요. 채권의 효력에 대한 것으로 채무 불이행과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효력에 관한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